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를 제법 길게 하는데 김용태라는 정치인이 처음 뉴스에 얼굴이 나오면 이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건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천하용인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함께 가는 사람들로 인지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남아서 지금 의원이 됐고 비대위원장까지 됐던 일련의 과정.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용태 의원보다는 5살이 많고요. 만 40살이 되면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첫날 이재명, 김문수 이 두 큰 정당의 후보들은 서울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전남 여수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다음에 연세대학교 가서 학식 먹었어요. 그 행보를 보이면서 발언도 하는 것이 이재명, 김문수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돼야 된다. 라는 취지의 발언들이잖아요.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할 말이 많죠? 아니 근데 뭐 할 말이 많다기보다는 너무 아닌 말을 맞는 것처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누군가는 좀 잘 아는 사람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천하용인도 만들고 당도 만들고 대선 후보까지 전 아이에 출마하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커리어고 이례적인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전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는 머리 IQ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정치를 꼭 잘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도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앞세우잖아요. 아, 자녀분들이 다 저처럼 되고 싶으실 거예요라는 말을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이 해줘야 될 말이에요. 남들이 우리 애가 나오면은 우리 이준석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본인도 좀 머쓱해하면서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스스로 자기에게 취해 있는 좀 나르시시즘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을 한번 붙였습니다. 둘이 비슷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제도 그 집회 어제 그 유세 현장을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사진을 셀카로 이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찍는데 그거 딱 한동훈 대표랑 치환하면 똑같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늘 엎드려서도 사진 찍고 서서도 사진 찍고 매일 그 셀카 정치 했었거든요. 그대로 한동훈을 따라하는 모습이 이준석 안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준석이 먼저 하지 않았나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 뭐 사진 찍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노무현 정신을 건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말하는 노무현 정신은 뭡니까? 근데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전 떠오릅니다. 하나는 지역주의 타파, 자기 희생이고 하나는 공터연설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우직함. 그래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바보 노무현. 근데 이준석 후보는 꾀돌이 이준석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본인 스스로를 선거 중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 보편적인 인간 누구라도 대접받고 살아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 그 자체인 분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선거 중독자니까 중독자가 앞뒤 가릴 거 있습니까? 갖다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들 다 도구화하면서 쓰니까 주변에 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데 선거 중독자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분을 동치시킬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을 검찰과 언론이라는 거대 권력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노인과 싸우고 여성과 싸우고 장애인과 싸우거든요. 물론 장애인의 불법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문제 해결에 먼저 천착한 다음에 비판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에 권한을 쓰지 않으면서 장애인들만 비판하고 약자랑만 싸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고 하면은 이 윤석열 검찰로 오염된 검찰에 대해서 명패를 집어던지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도 공수처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 둘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가장 절묘한 포인트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받는 지도자였어요. 호감의 지도자였고 이준석 의원은 죄송합니다마는 여론조사에서 비호감으로는 1, 2위를 늘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과 비호감은 본질이 다른데 그 서사를 탈취해서 내가 노무현이야, 내가 젊으니까 노무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상황을 잘못 인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하셨던 이 내용의 발언을 다른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한 3번 잘 정리되어 있죠. 뭔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입니다. 저희 제작진한테 요청합니다. 요거 빨리 쇼츠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선착순입니다. 자,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던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를
이게 소위 말하는 거울 치료라고 할까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줬지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김유신 장군처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노무현의 길은 아무나 못 가는 길이에요. 엄청난 자기 희생을 담보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지금도 노무현의 길을 가는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 어둡고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노무현의 길을 누군가는 가고 있는데 진짜 노무현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노무현의 길 간단 말 안 합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본인이 노무현의 서사를 가져와서 가지도 않으면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는 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면 이준석 후보는 좀 고단위도의 이미지 메이킹이라 좀 분별하기는 어려운데 내용을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시건방진 행동이죠. 노무현의 길을 감히 누가 입에 이렇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관련된 이야기 뭐 선거운동 내내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라서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그래요? 방송이 뭘 하려고 그러면 끝나요. 한겨레 측에 공식 요청합니다. 시간 좀 늘려주세요. 자, 어제 있었던 그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뭐 지하 주차장으로 안 가고 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얼굴은 보였습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권태우 실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자면 그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그 재판에서 방청을 하셨던 분들 얘기로는 또 재판에서 졸았대요.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심리일까요? 윤석열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대요. 원래 저기 부동시? 부동시 그것도 있고 당구 엄청 잘 친대요. 한쪽 눈으로 치나 보죠. 왜 이렇게 오늘 인자한 컨셉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눈을 잘 감고 있대요. 특별히 자기가 이제 말할 때 아니면 이렇게 눈을 감고 듣는데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졸게 돼 있어요.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빛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저는 보다 진짜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거 지적하던데 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재판은 뭐가 유죄가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 아니고서야 거기서 졸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마치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저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예를 들면 이거 뭐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2월 3일 전에 예를 들면 한남동에서 이제 이런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퇴임하기 전에 그다음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아크로비스타가 아니고 그걸 보통 2, 3년 전에 합니다. 그러다 MB가 그때 사달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땅 사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워준다고 이제 대통령님 이제 퇴임하시면 어디에서 거주하실지 이거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관저 있잖아.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내가 관저에서 무슨 헌법 개정해서 뭐 장기 집권 해야지 뭐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관저에 좀 있는데 뭐 관저에 살고 있는데 뭔 얘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 초조하고 이거 뭐 걱정도 내가 되고 이제 감옥 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많이 없는데 원래 타고난 천성도 그럴 분들은 이게 알코올성 그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알코올과 유튜브 이거에 대한 좀 약간 중독이 좀 심화돼서 그게 더 심화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평화롭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되게 못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뼈가 있으세요. 뼈가. 아까 신인규 막 열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굉장히 또 이제 인상이 인자하신 인상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권태우 실장님은 이렇게 말보다는 글로 봐야 됩니다. 그림이 매섭습니다. 뭐 이렇게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재판장에서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묘사나 스케치로 볼 수 있다면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뭐 더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또 이제 기소를 하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저는 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어찌됐든 노출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꿔먹으면 내가 처음으로 입장을 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사과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다. 재판 과정에 유리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혀 이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너무 내다볼 필요가 없이 그 이 사람은 진짜로 본인이 잘못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윤석열이 재판에 실제 지상을 통해 출석하는 날 바로 그 직전에 SNS에 글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월 12일에 재판 출석하기 전날에 어쨌든 김문수를 뭉치자로 글을 썼잖아요. 그 글은 본인이 안 쓴 거 아닐까요? 안 그러면 그 김문수를 뭉치자 그러면서 김문수 지지자들도 모여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써놨던 걸 잘못. 네, 원래 써놨던 건 잘못 수정을 안 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그런 것 얘기하고 같아. 싶은 그 지점은 11일에 썼던 글과 12일에 윤석열의 태도가 연결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일에 자기가 길고 길게 국민께 호소하는 글을 보면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요즘 말로 뭐 되는 줄 알아요. 너 뭐 돼 이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내고 다음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 같은 모습이잖아. 실제로. 아니 무슨 국민의힘의 무슨 당수 같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본인을 공익의 대표자라고 인식하면서 무오류의 신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교정한다는 거는 너무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본인도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판을 뒤엎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씨는 단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정치 투쟁을 했지.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헌재 때부터. 그러니까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예. 게 없다 보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마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20살 넘은 아들인데도 고모호수를 세차게 드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 국민적 고모호수가 나오죠. 전 국민들이 고모호수를 들어서 이건 정치적으로 회초리가 아니라 이제 몽둥이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분노의 몽둥이로 저는 국민들이 변하는 그 심판이 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 봅니다. 오렌지색 호스 이렇게 돌리면 우용 소리 나는 거. 예. 예, 요것도 제가 한 3번 썼던 겁니다. 아, 맞아봤어요? 네. 그걸로? 아 저는 안 맞아봤죠. 예. 저는 맞아봤어요. 그거 되게 아플 텐데. 쫙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기 전에 빨리 이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아, 저희 예. 어머니는 심지어 손목에 스냅을 줘요. 아이고. 막잖아요. 감겨요. 야. 그 고급 기술인데. 예. 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서 참 서운합니다. 끝으로 내일 예정돼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대법관들 관련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법관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 연구관들도 다 안 나온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참고인 위주로 중심으로 청문회 진행하겠다. 나온다는 인물들이 윤석열 그리고 조희대 뭐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 하는 그 서석호 변호사, 한동안 S 변호사로 통용되던 이 인물이 나온다는 거고, 그 법원 공무원 노조 위원장 또 그리고 그 20일 7일 얘기할 때 20일 깨질 수 있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경희대 서부학 교수, 그리고 또 이준일 고려대 교수, 그리고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건 뭡니까? 저는 법원의 일단 저 태도가 너무 오만하기 짝이 없다. 결국에는 상권분립화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데 사법부가 무슨 법 위에 있습니까? 청문회조차도 안 나온다라는 게 그 오만한 것이고 반드시 밝혀야 될 건 딱 하나죠. 법원의 정치 개입.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의 핵심을 우리는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법원이요 답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답을 안 하잖아요. 청문회 안 되면은 그다음 특검 들어오죠.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된 적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1등인 대통령도 2번이나 끌어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오만함을 이번에는 좀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태우 시장께서는 저는 이게 아마 내일 이게 중요한 건 사실관계인데 저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관련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충 이걸 어떻게 본다는 의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성과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이제 불참한 이유는 그걸 겁니다. 이제 사법부의 이제 상권 분립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일 텐데 뭐 저는 그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한 적은 없고 주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한 적은 없었죠. 주로 이제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했는데 지금은 왜 재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묻게 되냐 하면 그 재판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상하고 과거에 없었던 일이니까 이제 이걸 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을 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뭐 청문회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법과 행정부는 주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사법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법리 그리고 많은 여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제 그 법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은 공정과 그것이 합당하다는 우리가 인정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법부는 그러면 이게 히어라키로 해서 그 안에서의 그 조직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걸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주 대법관은 신인규 변호사 더 잘 알겠지만 주 대법관 일부 선출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관은 우리가 임용을 해서 그게 되면 그 대법원 내에서만 이렇게 해서 그 대법원의 논리에만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은 저기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어떤 판결에는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민간의 감시와 견제를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것이 단순히 국회가 청문회 오라고 그랬다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 뭐 상권 분립을 위배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인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인지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댓글창에 지금 박영식 앵커가 직접 댓글을 남기고 있군요. 방송 중에. 네, 그 봉봉님께서 제 말씀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예. 알라뷰를 남겨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에 집중 안 해요? 아니요 집중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이죠, 이 뉴 미디어는 어떤 소통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쌍방향. 네, 쌍방향 소통이 또 매력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지금 우리 권태우 실장이 얘기하셨던 걸 한 200자로 정리 한번 해봐요. 삼권 분립이 중요한 국가에서 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안 나온다는 그 오만함 저희가 이제 눈여겨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사법부에 있는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조차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최후의 보루는 정말 좋은 표현이고요. 최후의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인식하셨으면 저도 요 좋겠습니다. 하나만 보태면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희대의 선거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희대의 선거 개입인데 제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저 난장판 쿠데타 있지 않았습니까? 정당도요.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게 보장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율이라는 걸 가지고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사법부 똑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그 독립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선거 개입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에 답을 해야지 묻는 거에 답을 안 하면서 본인들 재판해야 되니까 영향이 있어서 못 나간다? 누가 재판에 영향 준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에 좀 답을 해라. 법원이 선거 개입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야 되고 이거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가치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권을 가지고 쌍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이건 조이대의 난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시선을 아직도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가면 뭐 국민들이 나가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식의 오만한 발상이다. 전 이거는 이 버르장머리를 좀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봅니다.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왜 절차와 과정을 아주 이례적으로 땡겨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봤어요, 안 봤어요? 사건 기록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뭉뚱그리는 답변 말고 실제 이 재판에 임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거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플해요. 그게 무슨 뭐 사법부의 위상을 흔들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도 머리 아파가지고 재판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러니까요. 사건관계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뭐 어떻게 한 거냐 왜 선거에 개입했냐 요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좀 법원이 이거 검증 받아야 될 마땅한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그 두 분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권태우 실장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아니, 아니, 열심히 하죠 저희가. 아니, 내일이 없이 하거든요. 아니, 저희는 내일이 없이 굉장히 살거든요. 심플하다 그러는데 청문회 참석하면 그 답변은 절대 심플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혼날 짓을 하면 혼이 나야죠. 혼날 짓을 하면. 예. 네, 보고 있는 동안 흐뭇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모든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어떤 그 미로 같은 게 있을 때 입구에서 들어가서 출구로 가다 보면 어디 부딪히고 뭐 시행착오도 겪고 결국 출구를 찾아 나가는데 거꾸로 출구에서 출발해서 입구로 나오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법부의 수장이 됐건 사법부에서 판사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던 이런 모든 권한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답을 들어야 된다라는 뭐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권한만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까 그 선거 캠페인 관련된 여러 뭐 이슈들이나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뉴스다이브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봐야 될 뉴스들도 계속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4일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김건희 씨 관련된 소환이 14일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안 나온답니다. 이게 뭐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와도 되는 건지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뉴스는 그냥 그렇게 나오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뭔데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어떤 액션 플랜이 있는 것인지 꾸준히 우리가 묻지 않으면 또 이렇게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다이브는 계속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하나만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한겨레 TV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뉴스 브리핑 굉장히 또 좋은 코너 우리 권태호 실장님이 요즘 애써주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 있는 칼럼 중에 제목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이유 3가지라는 칼럼이 나와 있거든요. 박찬수 대기자가 쓰신 그러니까 칼럼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던 국민 모두가 이 칼럼을 좀 보시고 이번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때 좀 잘 좀 선택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매주 화요일에 저희 뉴스다이브 출연이잖아요. 예. 화요일 신문은 꼭 한겨레를 보시나 봐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니 화요일만 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같이 삽니다. 같이. 그래요? 그럼요. 같이 예. 살고 있어요. 아니 어젠 분명히 경향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뭐죠? 또 뭐. 왜냐하면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돌려막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 두 분의 열정적인 모습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신 것이고 방송 마무리할 때 다 되니까 이제 동접도 많이 빠집니다. 끝내죠 뭐. 지금 있는 인원들은 내일 오후 3시 반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또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뉴스다이브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최근에 다른 컨텐츠 보다가 쇼츠로 뉴스다이브가 나와서 보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에 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뉴스다이브 보다가 다른 쇼츠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실장님도 밖에 나가시면 좀 홍보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요즘 영 약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우리 신인규 변호사 또 박영식 평론가 그리고 권태호 실장님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어김없이 한겨레 TV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